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다날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주요 지지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아래 하단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다날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불덩이 하나를 얹고 계신 심정이실 거예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가 1만 원대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현재 7천 원대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AI 결제다, 핀테크 대장주다, 뭐 장밋빛 미래만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 7천 원대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다날 이러다가 진짜 상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시기도 하시는데, 자, 지금 같은 구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안하고 자책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빠졌는지. 지금 뉴스에 악재가 좀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다날 지루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지쳐서 던지는 지금 7,000원대 자리가 사실 주체들이 설계한 거대한 역전 파동의 베이스 캠프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림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날의 가격표 뒤에서 숨겨진 진짜 주체들의 매집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다날 주주분들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다들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날의 움직임 절대 무너지는 차트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들 21선 아래에서 단기선 아래에서 주요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장기선들까지 좀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9,000원대 매물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거 주체가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매물의 구간이 좀 많이 비어 있다는 건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AI 결제 데이터 플랫폼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요. 3월 4일 저가를 찍었었던 때 흐름을 보시면 지금 개인들은 연속적인 매도를 보이지만 외인들은 이런 구간에서도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보시면 지금 이때였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뭐 멍청해서 이때 뭐 비중을 높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8,300주를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트 하단에 우리가 좀 빨간색 선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얘네가 지금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은 지금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역전을 하면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도 지금 흐름 이탈이 나왔냐는 거예요. 이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네들 아직 비중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중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얘네가 가격을 들어 올릴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수익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제 글로벌, 이제 핀테크에 대한 표준화 선점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견인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날은요, 다시 한번 가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얘네가 그동안 비중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 비중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비중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기대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건데, 사실 그냥 상승을 만든다? 그거 절대 아니죠.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흔드는 구간들을 만들어 내면서 본인들의 비중을 만드는 그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오해를 해요. 야, 그러면 상승 오면 그냥 여기까지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은 막연하게 뇌동매매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이런 흔들림이 나왔을 때 막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공포로 인해서 매도하는 거, 이거 내동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주가의 상승 오면 어떻죠? 추격을 붙어요. 자,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그 외인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만들어 갑니다. 이 비중을 만든 토대로
본인들의 기대치를 만들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상승 파동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말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비중을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주체가 원하는 7,000원대 초반대에서 수량을 확실히 높여 놓으셔야지만 남들보다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결제 보안 기술 상용화가 좀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 갔을 때 거기에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대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지금 7,300원대에서 지루하게 끝내는 이런 종가들을 만들어 가면서 주말 내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쳐서 던질 때 파동을 그리면서 지루하게 만들어 가면서 계속적인 비중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파동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다 털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비로소 강력한 대시세를 터뜨릴 거라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 장중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본업도 있고 가정도 있으신 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24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수급의 질과 함께 호가에 들어오는 매수세들, 우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구간 비중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치밀한 비중 전략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홀딩하면서 뇌동매매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용해 가면서 주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내 비중을 극대화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사실 하는 일이 매일마다 이렇게 장중에 외인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비중을 얼마만큼 실어야 될지 그런 골든 타이밍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면 저도 채널에 대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문자만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대응에 대한 타점과 함께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단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2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요 단기선들에 대해서 이탈이 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신호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이런 흔들림 속에서 단알은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등락 차이를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만들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흐름들이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세를 터뜨리는 구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단알은 항상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알 말고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는 단순 결제 대행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이유라는 게 필요해요. 명분이 없는 상승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따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선 정말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자, 단순하게 결제 대행사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피지 업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데이터테크 기업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차트의 흔들림은 이런 거대한 도약을 위해서 제대로 좀 평가받기 위해서 마지막 진통을 갖는 구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모든 결제는 이제 정보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 다날이 보유한 지금 연간 수십조 원의 이런 결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앞으로 이걸 통해서 AI가 분석을 하면서 맞춤형 금융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 가치만 하더라도 단순한 수수료 이익을 넘어서고, 앞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성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결제 가맹점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턴어라운드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자, 지금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런 가치를 미리 알고 있는 외인들은 지금 다날의 시점이 굉장히 저점 구간이다, 저가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 구간에서 조용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면서 상승의 파동에 대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미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명확한 움직임을 갖는 도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본인들의 극대화시킨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목표가라고 하죠. 그런 목표가는 제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잘 대처만 할 수 있다면 그 목표가 근처까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만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구간 좀 같이 좀 버티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박 선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